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시간 곽성열의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광역시 박용갑 중구청장과 함께 그의 철학 그리고 그의 소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중구청의 미래 비전을 또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열린 공감 토크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기쁩니다. 네. 자, 우리 저 박용갑 중구청장. 과연 그는 누구인가? 한번 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조사를 했어요. 예. 예. 네, 없네요. 없어요? 예,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데 흠이 없습니다. 일단은 고향이 논산, 충남 논산이고요. 그렇습니다. 논산 하면은 뭐 지금 대전과 충청권이 저 대세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 여몽철 시장께서도 그렇고 안희정 도지사, 뭐 지금의 그 김신호 교육감도 뭐 그렇죠. 그쪽 출신이다라고. 논산이 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논산의 기가? 논산의 기도 세지만 예. 논산에 계신 분들이 또 열심히 또 영웅철 시장님이나 안희정 지사님이나 또 김신호 교육감님이나 다 그냥 정직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대전 시민들이 충남 도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논산과 중구청장으로 계시니까 예. 중구청은 있는 이 중구는 어떻습니까? 기가? 중구는 그 대전의 사실 중심이죠. 예. 중심이고 사실 모태 도시고 그런 도시인데 아마 아마 땅값도 최고 비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운이 뭐 논산하고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뭐 대등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했어요. 이게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셨어요. 이게 요즘은 뭐 뛰어난 천재이거나 나는 이제 학교를 좀 다른 길로 선택해야 돼서 이제 검정고시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검정고시를 했다 그러면 좀 일단 좀 사연이 있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실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고 논산 노성에서 이제 3학년까지 다니다 이제 서울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 서울로 다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아이스케이트 기장 삼아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저 어깨 메고 예, 예. 이만한 그 그렇죠. 다가오던 통, 예, 예. 그죠? 예, 그 고무 풍선 같은 데다가 얼음 넣고 그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제 묶어서 이제 냉장했던 그 아이스케이크 통. 그 아이스케이크 통 그렇죠. 예. 그쵸. 예, 예. 아이스 박스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돈을 벌여야 됐었고 또 이제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아버님 자꾸 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중학교는 못 갔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못 가지만 그래도 동생들만은 중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제 자동차 정비일 또 이렇게 스텐 공장 쇠공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집안의 형제 어떻게 되시는데? 9남매 중에 제가 5대입니다. 다섯째. 형님 2분, 누님 2분,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이죠. 그리고 동생들이 4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아버님이 자꾸 하시고 나서 동생들을 위해서는 위에 형제들 좀 힘을 쓸 수 있는 형제들은 다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때는 막일이죠. 막일이고 또 형님들 또 2분 군대 가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바로 위에 누나하고 저하고 가게를 꾸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 이제 좀 초등학교 졸업하고 도저히 서울에서는 좀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사를 대전으로 왔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와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염동균 선수께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염동균 선수가. 예. 그래서 염동균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돼서 나도 그럼 복싱을 시작해서 배운 것도 없고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 좀 돈을 벌겠다. 가족을 살릴 수 있겠다. 그렇죠. 가난을 좀 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한밭체육관이죠, 은행동에. 예.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6, 7년 정도 이렇게 6, 했죠. 7년. 선수 생활은? 선수 생활은 거의 못했죠.
왜 6, 7년 사실은 하셨는데? 또 항상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체육고등학교에서 이제 엘리트 선수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진짜 엘리트 코치 밑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복싱만 하는 그런 그 학생들과 저는 낮에는 공장 다니고 저녁에 가서 이제 한두 시간씩 뭐 스파링 파트너? 그렇죠. 예. 그래서 시합 나가면 뭐 지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럼 전적은? 뭐 전적은 뭐 좀 부끄럽습니다. 전적 한 10번 싸우시면 몇 번이나? 그래도 제 번째가 셉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겨보셨어요? 이긴 적도 많이 있죠. 근데 시작이 조금 그래서 막 어려운 얘기하고 하니까 막 순간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쉽게 해서 어려워서 검정고시를 보게 된 거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사고를 쳐서 사실 그렇게 아니 생각하실 그건 수도 있거든요. 아니고요. 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 사실 이제 동생들 중학교 보내놓고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배움에 대한 그런 열망은 늘 갖고 있었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시고 네,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예. 검정고시 보고 또 야간 뭐 다니고 지금의 그 한밭대학교죠. 대전산업대학교에서 학사까지 하시고 석사까지 하시고 이거 보통 노력 아니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말 그 배움의 열망이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또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것도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사실 뭐 나이가 좀 늦은 나이니까요. 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했는데 사모님이? 사실 초등학교 예. 교사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본 사람하고 사실 그러게. 결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 처가 쪽에서 굉장히 반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장인어른께서 장인어른은 자꾸 하셨고 안 계셨고. 돌아가시고 그래도 장모님이 든든한 편이 돼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또 아내의 힘으로 이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그러셨군요. 그렇게 됐죠. 예. 어쨌든 이게 사람이 잘 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염동균 선수 얘기했는데 저도 염동균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염동균 선수 하면은 이 복싱할 때 그 뭐라고 하죠? 그 아웃복서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웃복싱 굉장히 잘했던 분을 아는데 우리 박영하 총장님은 복싱할 때 스타일이 어떤 인파이터 아니면 아웃복서 어느 쪽? 인파이터. 한번 좀 섀도우 복싱 저도 좀 아는데요.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또 야, 이거 몇 년 만에 이거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런 그 자세를 한 30년. 30년 만에 지금 자세 한번 잡으시고 자 좋습니다. 자 잡았어. 예. 그렇지. 예. 좋은데 이럴 때 좀 안 멋있나요? 어떻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 예. 저도 조금 합니다. 이게. 이게 사람들 제가 입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아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정말 이게 빠르고 강한 분들은 정말 바람 가는 소리가 난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리치가 길어요. 팔이. 예. 팔이 길어서. 글쎄 뭐 저보다 이렇게 길어 보이진 않는데. 긴데요? 네. 그러시군요. 예. 아니 벌써 딱 느낌이 이게 30년 지났어도 이게 자세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가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좀 해보시나요? 그럼요. 그러시군요. 자, 뭐 우리 또 박영갑 이 청장의 또 그 과거 이야기는 틈틈이 또 한번 또 계속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에 정계 입문을 하셨고요. 근데 작년에 환경문화 대상 그리고 세계 자유민주연맹 자유장을 수상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환경문화 이게 제목을 봐서 좀 이해는 되는데 이 두 상은 어떤 상인 거예요? 지금 2002년에 이렇게 정계 입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가 이제 1981년도부터 그래요? 예.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 그렇죠. 1981년도에 정당 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34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인으로서 긴 세월을 대전에서 하셨네요. 아마 제가 최고 오래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네, 많이 계시죠. 그래요? 중구에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시고 정계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81년도 제가 이제 정당 사무실에 와서 사무처 요원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제가 뭐 조직부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 또 시의원
구청장 이렇게.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계단을 잘 밟아 오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두 상은 어떤 상이에요? 환경문화 대상과 세계 자유민주연맹 자유상.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그럴싸한 이름으로 정말 각 행정기관의 뭐 단체장님들 상 받았다 뭐 이런 사진도 많이 봤거든요. 예, 예. 보통 사실 일반인들은 이 상의 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퀄리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저기 그냥 뭐 소위 막말로 던졌을 때 돈 주면 주는 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렇게 다른 분들은 오해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 이 저 환경문화 대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행정을 하면서 예. 우리 도시가 좀 구도심입니다. 우리 중구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신도심하고 그렇지만 도시는 좀 낡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도시를 가꾸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위탁을 줬던 그런 우리 이 생활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이제 환경관리원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함께 하자 해서 직접 제가 2012년 9월부터 우리 환경관리원들하고 같이 함께 쓰레기를 쌀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문제. 왜냐하면 이제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남태평양 앞바다에 있는 그 예. 투발로라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인도양, 그 몰디브라는 나라도 섬나라들입니다.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점점 가라앉고 있죠. 가라앉고 있어요. 투발로라는 나라는 그 국가 대통령이 국가 포기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우리 진짜 후손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적은 곳부터 환경을 보호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말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직접 걸려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바로 우리 곽 PD님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뭐 이것도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상을 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환경과 쪽에다 알아봤어요. 여기서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 뭐냐? 예. 그랬더니 이건 맞다는 거예요. 환경문화 대상이 우리 대전 중구하고 전남 고흥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전남공은 워낙 깨끗한 곳이라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예. 예, 환경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상을 저희들한테 주냐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정책이 굉장히 진짜 앞서간다.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단체에도 좀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환경문화 대상 같은 경우는 남들 수준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역대 뭐 이렇게 중구청에서 받아본 적은 없죠. 없고, 뭐 없습니다. 대전에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용갑 중구청장이 가졌던 그 마인드 그리고 어떤 그 밑에서 함께 했던 우리 그 환경과 관련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말없이 진짜 말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구종을 위해서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잘하고 있구나 해서 선정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제가 이 질문한테 제가 우리 작가가 이 질문을 하나 줬는데요. 제가 이 질문 보고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용갑 청장님이 권투를 이제 오래 하셨다 했는데 2010년도인가요? 중구청장 후보로 나올 때 중구의 어머니 같은 청장이 되겠다. 사실 이런 남성미, 뵙기에 이제 뭐 차라리 중구의 아버지가 낫지 않았을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말 중구의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좀 되신 것 같습니까? 4년인가 이제 거의 다 차오르고 있거든요. 중구의 어머니로서 역할 수행 어느 정도 됐다고 사실 제가 왜 중구의 어머니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실 행정이요. 기초행정과 광역행정과 국가행정이 있습니다. 이 기초행정은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망각하고 이게 광역에서 하는 또는 국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벌려놔요. 착각을 하는군요. 예,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빚이 쌓이고 빚이 많아지고 이것이 다 국민들한테 미래의 부담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사실 아끼면서 전략해가면서 국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예,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바깥에서 가장이 돈을 벌어오면 우리 수입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쌀 팔아놓고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또 쪼개서 예, 모아서 자녀들 결혼할 때 결혼식하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 같은 알뜰한 그런 삶이 야,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예. 중구 재정 자리 또 그게 썩 좋은가요? 전 지금은 한 잘 모르겠는데. 16.8% 정도예요. 적자는 아니군요. 예, 16.8%인데요. 굉장히 열악하죠. 진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1000여 명 되는데 우리 직원 모두가 진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살림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매일 빚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렵게 마지막 벌은 돈 가지고 어렵게 벌은 돈 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업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국민들한테는 얼마만큼 효과가 되는지, 그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해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정책들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뭐 전국에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예산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참 열심히들 살고 계신데 그쵸, 거기서 이제 뭐 국가 단위라든가 네. 방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실 그 어떤 그 작은 구 행정에서 한다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남들 그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은 우리 예산이 그렇게 구 자체 예산이 사실 열악하니까 시의 예산이 진짜 4조 5천억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5개 구에 어딘가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광역시는 또 그렇게 가야죠. 예, 국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도인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시에 가서 우리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쪽에 유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이 아닌 이제 시에 있는 예산, 또 국가에 있는 예산, 국비 시비를 끌어다 우리 중구 지역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뭐 네. 이렇게 예산도 제법 따오셨다는 말씀으로 네. 간접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정말 보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너무 자기 입으로 다 이거 했어 너무 네. 이게 좀 과시하는 것 같고 별로 안 좋아요. 네. 딱 그런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예, 내가 중구의 발전에서 정말 이거만큼은 정말 내가 잘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것은 꼭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효문화 확산. 효문화를 예. 오 맞아 예, 그게 있군요. 진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네.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그런 문화가 이제는 다 국민들이 의식개혁 운동이 전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중국은 그게 이미 좀 확산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제가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요? 어떤 일들? 뿌리공원 저 확장이라든지 뿌리공원이 예. 거기에 이제 효문화를 계속 확산시키는 본거지라고 그렇죠. 하시는 거죠? 예. 거기 이제 뿌리공원이 있고 족보박물관이 있고 효문화, 족보박물관. 효문화 마을이 있고 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효문화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국비 130억, 12, 135억에서 오. 260억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효문화 진흥원이 거기에 또 이제 이것도 뭐 국책 사업입니다. 효문화 진흥원이 거기가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일대를 효월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사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문중들이 오셔서 효에 대한 그리고 어른 공경에 대한 또 청소년들이 효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에 대한 또 자부심이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효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야 박용갑이는 뭐 일은 안 하고 무슨 뭐 효만 가지고 얘기를 네. 하냐 하지만은 누군가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듯이 새마을 경제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잘하는 어떤 삶의 질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질서는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 그만큼 성장이 됐으면 바로 이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그런 문화가 이제는 새롭게 예.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이제 그 선거를 앞둔 구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뭐 도로도 좀 뭐 4차로, 8차로 뻥 뚫었다. 뭐 예산을 많이 땄는데 뭐 어떤 건물을 큰 걸 올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런 그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효문화를 준 거에 확산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게 도움하고 관계 없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뭐 무슨 뜬금없이 효냐 하지만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새마을 운동이 진짜 그 60년대 어려울 때 네. 그렇게 해서 해왔듯이 이 효문화 확산, 진짜 어떤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 그런 문화 확산이 그러니까 즉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죠. 이런 것은 누군가는 시작을 하고 사실 정부에서도 이건 정부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조그만 대전 중구에서 이런 싹을 틔워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해야 됩니다. 대전의 중구가 한번 효에 관련된 이 롤 모델이 한번 돼보자. 뭐 이렇게도 그렇죠. 생각할 예, 수 있는 예, 거고요. 긍정적인가요? 주변의 반응은 어떠세요? 예. 사실 뭐. 누구나 아마 이 효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 또는 진짜 이런 세계에서도 이 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동물박사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주 우리 인간보다도 더 철저하답니다. 부모에 대한 그런 그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진짜 요즘 현 시대에 예. 들어서 많이 퇴색됐어요. 퇴색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흉포악한 그런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지출이 됩니까? 그렇죠. 하긴 또 그로 인한 어떤 그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그렇죠. 것을 그렇게 맞게 되면 그것도 또 쉽게 얘기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당연합니다. 뭐 그렇게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네. 우리 크다. 진짜 네. 2세, 3세에 가면은 이런 것이 정착되고 이것이 이제 세계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예. 순간 조금 저도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저 부모님께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잘 하셨어요? 잘 하세요? 보통 보면은 효 이렇게 좀 얘기하고 떠드는 분들이 꼭 보면 당신 부모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도 해봤는지도 모르는데 인간 박용갑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어머님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을 제가 어머님하고 장모님하고 사실 모시고 이렇게 한동안 살았어요. 진짜로요? 동갑이세요. 그래서 오. 어머님은 제가 이제 산성동에 세들어 사는데 장모님은 예. 같이 모시고 어머님 옆에 그래서 두 분이서 다 아버님도 안 계시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예.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벗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이제 장모님이 제 선거 당선되기 한 6개월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고 어머님은 이제 같이 사시작을 해도 큰형님 집 바로 옆에서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지금도 이제 어머님 생활비라든지 이것은 저희 집사람이 다 여지껏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요. 사실 제가 효효하지만 저도 어머님한테 진짜 자주 문안드리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야 저는 내 자신도 어머님한테 못하면서 노인정에 가서 진짜 어머님 건강하세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솔직히 야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서 전화도 드린 적도 있고 또 지나다가니 잠깐 어머니 계세요? 예, 또 예. 떡 두드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너무 진솔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방송할 때는 뭐 자주 뭐 매일 아침 저녁 문안 전화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누가 확인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사실 말씀 들으면 저도 이제 바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예.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조그만 이제 그좀 이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때 보면 도대체 부모 너는 곽성열 너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가면은 다시 반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오면서 전화 한번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가장 그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또 싶어요. 그만큼 또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음. 사실 전화 드려서 어머니 목소리가 어머니 건강하시네, 감기 안 걸리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고. 저도 하루 근무하는데 생활하는데 굉장히 야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다. 예. 또 어디 아프시면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가 뵙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구의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직원으로 공무원으로서 뭐 이렇게 예. 뭐 얘기도 있고요. 예. 같이 새벽에 청소 다니니까 아니 구청장이 할 일도 많은데 그 청소하러 다니고 그럼 되겠어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예. 얘기는. 사실 제가 앞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이 환경관리원들이 일용직입니다. 네. 그런데 다 대학교 졸업하고 가정도 갖고 또는 그 총각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뒤에 따라다니면서 냄새가 굉장히 참 지독합니다. 해보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만둬요. 자꾸 일용직이고. 그만두고 일용직이고 하니까 봉급도 처음에는 145만 원 정도 이렇게 주다가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하고도 약속입니다. 제가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이제 제가 평일날은 이제 구청장으로서 이제 업무를 봐야 그건 되기 평일은 때문에 안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날 제가 휴일날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고 4시 반부터 나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회장님 다 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만 잠 못 자고 그렇죠. 나와서 일하면 되는데 저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처음에는 제가 살짝 그 기사분한테만 전화해서 제가 오늘 어느 코스로 나갈게 하고 택시 타고 나가서 제가 이제 청소하고 하는데 아침이면은 이제 네 분들이 만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거리 청소하는 팀들, 또 이제 우리 재활용하는 팀들, 그 다음에 매립용, 도시공사에서 예, 매립용 예. 하는 분들 만나면 다 인사하고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구청장 목소리거든. 그러니까 구청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퍼져서 알게 된 됐는데, 거군요. 예. 그거 그렇게 꽤 알게 오래 하셨나 봐요. 제가 2012년 9월부터 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하셨군요. 사실 새벽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참 묵묵히 그걸 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 전시행정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꽤 긴 세월 동안 조용히 뭐 지금 해오셨다는 2월 얘기죠. 달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 3월 달 아마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제가 재선이 되면 또 하겠죠. 꾸준하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관리 일용직들이 제가 이제 희망을 주고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늘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2년 이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올 6월 달이면 대부분이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진짜 자녀가 4명이나 있는 그런 아이고. 친구들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들을 참 그만두러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 친구들 좀 첫째는 이유는 그겁니다. 2년간 이렇게 일해서 노하우가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그럼요. 예. 쓰게 되면 또 어떤 차질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맞아요. 첫째 예, 이유는 예, 예.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또다시 다른 직장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좀 전략하더라도 이분들을 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어떨까요? 하고 협의를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그런 권고도 계속 옵니다. 오. 고용노동부에서. 오는데 이제 그걸 또 실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예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아 청장님 일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간부님들이 또 그렇게 잘 같이 호흡을 됐군요. 해주셨고 예. 또 중구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줬고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15분이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자, 15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개인의 15명이 아닙니다. 15 가족이 안전한, 네. 그렇죠? 중구청의 안전한 어떤 테두리, 보호막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넉넉한 살림은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켠으로 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고용 불안에서 이제 덜 수가 있고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터전이 마련이 된 거죠. 네, 근데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뭐 어려웠던 뭐 검정고시도 했고 뭐 깨끼통도 맺고 그랬던데, 근데 그게 좀 이제 저는 지역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예요. 그 서울 쪽에서 그랬던 일이 중구 대전 내려오셔서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신 거는 아닌 거죠? 대전 내려오셔서는 뭐 어떠셨어요? 사실 일단 대전 내려와서는 뭐 하셨어요? 뭐 제가 사실 한 번은요 네. 공업단지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중졸 이상인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력서에 내가 다니고 싶었던 중학교를 써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학력 증명서를 갖고 오라. 떼와야 되는데 그 이력서를 제가 다시 받아가지고 뒤돌아올 때 어떤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동생들이 이제 중학교 다니는 동생들이 갔다 오면 저녁에 동생들한테 저녁에 진짜 영어 수학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게 됐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초등학교 학력 가지고 어디 가서 진짜 공장 가서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택시 운전도 이렇게 했었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한번 해봤나 한번 열거 좀 해볼까요? 자, 박용갑 살기 위해서 네.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해봤다. 자, 일단은 아이스케이팅. 예. 그리고 그다음에 스텐 공장.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 공장. 우리 저 스텐 주발이나 네네네. 수저, 저붐 이거 만드는 스텐 공장. 네, 네, 그 일도 해봤고 그다음에 직공. 반지. 해요? 예, 반지 이게 세공일. 반지 만드는데. 금 같은 거. 예, 야, 그거 몇 개만 훔쳐다가 쓰면 안 되죠. 그거 좀 그런가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 여성들 하이힐. 하이힐. 예, 뒤에 이 뒤축 만드는 거. 네네네. 예. 그것도 그거 해보고. 만드는 거.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 꽈배기 만드는 데도. 꽈배기, 먹는 꽈배기요? 예. 밀가루로 꽈배기 만드는 거. 지금 만드실 수 있을까요? 네. 만드실 줄 알겠어요? 그럼요. 꽈배기도 만들고, 여기 딱 나온다, 이게. 꽈배기 또, 그리고 택시까지. 네, 택시 미터기 수리. 미터기 수리도 예, 했었고요? 그 수리집에 가서 했었고. 그러다가 택시가 인연이 된 거군요. 예, 예. 택시 운전은 대전에서 몇 년 자동차 하셨어요? 정비를 제가 5년을 했으니까요. 자동차 정비할 때는 참. 자동차 정비까지 하셨어요? 예, 자동차 정비 이제 5년을 했는데 기술 배워야 먹고 산다고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5년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않고. 예, 이제 뭐 그 전에 얘기하면 뭐 팀장이라고 반장이라고 네네, 할까요? 반장. 예, 네. 이런 분들 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고 뭐 진짜 빨래 빨아야 되고 양말 빨아야 되고. 옛날에 그런 기술 쪽의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엄격했죠. 엄격했죠. 예. 그리고 택시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택시는 하셨어요? 많이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택시는 짧게, 한 1년 정도? 짧게? 예,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 택시 할 때는 이제 기본 요금이 400원. 400원.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전 네, 얘기네요. 오래됐습니다. 그럼. 제가 중도 택시, 아. 온천 택시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예, 예. 네. 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진짜 배고파서 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손님이 손들잖아요. 예. 손들으면 그 산악금 때문에 다시 손님을 모시고 태워다 주면 끼니를 놓쳐버려요. 그럴 때 그래서 위에 위장병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네. 또 하나 더 힘겨웠던 것은 어떤 생리 현상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진짜 볼일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개방 화장실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광염
이런 것들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불편한 그럼요. 힘든 거죠 운전이라는 예, 게. 예. 예,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좀 마음에 짐이 됐던 것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손들으면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목발이나 또는 이렇게 불편한 분들 휠체어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뭐 휠체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오면은 그분들을 모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야, 그러니까 좀 딴 데 쳐다보고 외면하고 지날 직접. 그럴 때는 양심의 가책도 그렇습니다. 받고. 한 번은 이제 무궁화백화점 앞에 예. 용두동 여기서는 휠체어 타고 한 분이 이렇게 그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조금 지나갔어요. 횡단보도는 지나가서 이게 실내 백미러를 보니까 그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후진해서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그분 이렇게 안아서 뒷시대에다 모시고 휠체어 접어서 트렁크다 싣고 도마동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생존과 결부된 부분이잖아요. 네. 내 어떤 생계와 어떤 또 도덕적 의무감, 책임감 이게 사실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죠? 근데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사실 참 그런 것이 이제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대전 광역시 시의원을 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그냥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이 이제 뭐 어쨌든 검정고시 봐서 또 그렇게 해서 시험까지 됐으니까. 시의원까지 됐으니까 저도 출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찾았던 것이 바로 제가 택시할 때 그런 경험.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찾아왔던 게 바로 장애인 콜택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만드셨군요. 예, 처음에는 5대 5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여몽철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5대 배정을 받아서 지금은 한 50대 정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100대 50대 되나요? 리프트 그러니까 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차가 39대입니다. 많이 늘어났죠. 발전을 한 거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택시를 전용 장애인 콜택시 이것이 이제 55대에서 맞아. 94대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보면 지금 보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네. 가장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 시연하면서 그래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그래도 내가 좀 도움을 줬다. 가장 보람이고요. 그러면 중구에서는요, 네. 뭐 아주 저 앞에 그 목적교 있는 대전천도 있고요. 뭐 저희들이 그 유년 시절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중구와 유년 시절의 박용갑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논산 서울 네, 그러면 네. 이제 청장년에 넘어오면서 중구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17살 이때 이제 대전 중구 요즘으로 간 중구 고등학교 용두동, 정도 예, 되는. 용두동에서 살면서 거기서 거기를 옛날에 다 이제 그 판잣집 판잣집에서 이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용두동 뭐 우리가 흔히 용두동을 용골이라고 그래요. 용골. 예, 거기 출신이 이제 구청장 됐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용두동 주민들은 굉장히 저 고생 많이 하더니 구청장까지 됐어. 어르신들이요? 예, 어르신들이. 지금도 가면 부모님 같고 동네 어르신들 참 반갑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중구를 떠나신 적은 없는 거죠? 정말 중구를 떠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 번 있어요. 왜냐면 아니죠. 이제 제 집사람이 신탄초등학교 결혼을 하면서 신탄초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회덕 어디에 방 하나 조금 맞게 얻어갖고 아무래도 저 통근하시기가 어려웠어요. 예, 저는 이제 뭐 차를 갖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이사했었고 또 둔산동에 또 그쪽으로 발령 집 사람이 한강초등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야, 학교로 아니 대부분은 말이에요. 이사를 한다는 게 남편 직장 따라 이사를 가는데 우리 저 박용호 정장님께서는 부인의 직장 따라서 이사를 하신 거네요. 저는 사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도 하는데 저희 그 아내는 예.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좀 그 운전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편한 곳으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하면 되죠. 좀 더 하면 되지. 예. 예. 아니 지금 말씀을 지금 쭉 나누면서 느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그래 내가 조금 더 다가가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알면 되지. 네. 뭐 이런 어떤 마인드가 그 조금 더라는 마인드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토크하는 동안 이 말하는 동안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런 뭐 보통 저희가 그러잖아요. 먹는 게 막막하면 꿈을 꾸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해요. 네. 그렇게 자라오시면서 이제 대전에 17, 18부터 이제 사셨고, 제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박용갑, 과연 그 당시에 어떤 꿈을 꿀 수 있었을까 무척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구청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보다는 우선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열망은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는 좀 배워서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우리 집 가난을 좀 면해보자. 나는 못 배웠지만 동생들만은 그래도 잘 사회에서 진짜 가장 바닥 인생이 아닌 좀 살 수 있는 그런, 나 하나 희생하더라도 우리 동생들, 우리 집안만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동생분들은 그래서 다 잘 되셨습니까? 동생들 나름대로 그냥 먹고 사는 게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형이 또 오빠가 또 그런 노력을 또 해줬으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그런 말씀도 많이 하죠.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 하는 정도는 하고 사신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뭐 아까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모님을 딱 만났을 때의 그 느낌, 뭐 좀 연애담 뭐 이런 것도 좀 살짝 한번 좀 보여주시죠. 참 그것도 참 재밌어요. 네. 이 중매를 이렇게 만났어요. 제 친구 올림픽 때, 네. 올림픽 있지? 88 올림픽 때, 예. 용고 북 만드는 친구 있어요. 오. 용고 선생 김관식이라고. 김관식 선생님. 예. 예. 저하고 이렇게 친구인데 저희 처남이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우이죠. 우인데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중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검정고시 본 네.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손을 보냐. 언감생심. 예. 그래서 제가 나는 대학 가야 된다. 그러니 미안하다고 계속 만류를 안 했는데 우리 그 친구가 예. 우리 어머니, 우리 바로 위에 누나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괜찮으니까 한번 보라고 그래서 장미숲이라고 그 역전 앞에 그 커피 숍이 지금은 있었어요. 없어졌죠? 예. 그 아카데미 극장이 있는데 아카데미 극장이 있는데 이거 추억의 아카데미 극장 또 예. 떠오르네요. 아이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하도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러면 가서 5분만이라도 이렇게 만나고 오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음.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저 친구하고 같이 갔지요. 기다려도 안 와요. 뭐 이렇게 차도 먹고 시간도 흘렀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가자 몇 번 쫄랐어요.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조금만 5분만 더 기다려봐 하다가니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올라가다 계단에서 만났어요. 오. 계단에서 그러더니 간식이 오빠 보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 다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행금 시간이 다 되오니까 웨이터가 끝날 때가 다 됐는데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미스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한 번에 만나왔어요? 예, 한 번에 만나가지고서는 미스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살아온 인생 얘기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밖에 안 봤습니다. 아직은? 대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참 좋은데 편하게 판단을 하세요. 저한테 부담 가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까요? 저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전화번호를 달래를 적어 드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제가 그때는 차가 있었으니까 그 가양동이었는데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고 다음 날인가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좋게 하셨나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이렇게 틈을 두고 알겠습니다. 이제 가서 뵀더니 그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고 사람 하나만 내가 보니까 사람 하나만 보고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죠. 본인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살면서 얘기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남자를 내가 버리면은 얼마나 더 상처가 될까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택했다고. 그래서 대학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 그럼 뭐 사모님 말씀은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불쌍한 중생 구제 줬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구제를 받으신 겁니다. 사실은 예. 뭐 그렇죠. 또 제가 다 잘해요. 아, 지금 잘해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신 거야. 네. 제가 잘해요. 얼마나 잘하시길래. 사실 어떻게. 저희들은 네. 둘이 이렇게 반말, 너니 나니 이렇게 반말을 안 합니다. 아, 결혼한 지 지금까지요? 네. 결혼하시고서? 서로 그냥 최용님 아니 저 뭐 누구 엄마 이렇게 하지, 야니 너니 이렇게 그렇게 반말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서로 이렇게 그런 막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서로 존중해주고 또 그 아내는 아내대로 위치가 있고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위치가 있고 하니까 서로 존중하지요. 뭐 우리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마찬가지예요. 뭐 똑같이 다. 그리고 집에서는 셀프입니다. 전 믿기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이제 권투 좀 했다고 하면 그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홍수환 오키 사건 알잖아요. 그 코뼈 쫙 한 거. 보통 이제 이 권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선입견입니다. 네. 왠지 좀 과격할 것 같고 좀 부부싸움 하면은 한 대 그냥 탁 해가지고 턱 한번 딱 날릴 것 같고. 네. 그러셨죠? 그건 난 한 번도?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예. 그 진짜 바로 잡기 위해서 아이한테는 한번 심하게 한 적은 있어요. 아. 그러고서는 딱 이렇게 질서가 바로 잡혀졌는데 네. 그러고는 뭐 한 번도 가정 내에서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 뒤로는. 그럼요.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인데 사람이 꼭 자기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제 맞아. 형님들한테는 제가 형님들한테는 막 주먹 쥐고 싸우고 그랬어요. 형님한테요? 예, 왜요? 형님한테는. 형님들이 조금 동생들 막 저가면 제가 막 그 동생들 막느라고. 그 위에 형들이 좀 못됐군요. 아니에요. 형님들도 이제 다 뭐 운동들도 하고 막일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한엄마 밑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렇죠. 예. 왜 그랬는지. 그런데 형들보다는 누나들보다는 동생들이 더 아무래도 좀 가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참 중간이 원래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정말 그 진솔하고 또 보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사실 조금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예? 제가 우리 저 박용갑 구청장님에 대한 우리 저 중구민들은 어떤 생각인지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박용갑의 가장 기억에 남는 컸던 시련 그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참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예, 기억에 남는 시련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막 그 말씀을 드리지 말지요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취임하고 제가 참 어려웠던 것은 사실 부채가 약 100억 가까이 이렇게 됐었어요. 저 중구청장이 되시고 나서. 예. 97억 6,400 정도 이렇게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어렵게 이거 100억이라는 이자까지 하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갚지? 웬 빚이 이렇게 많지? 빚이 없었던 중구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거보다도 더 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당장 줘야 될 우리 환경관리 요원들 있잖아요. 예. 이 봉급 줄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이것을 줘야 그분들이 이제 생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줄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는 몰랐던 사실이 이제 터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구청장 몫인가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결해야죠. 제가 이제 구청장이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을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뭐 많지 않아요. 그분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 이렇게 그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의 돈이 사실 없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나 빚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아주 간부들하고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100억 가까이 있고 이자까지 따지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갚을 것도 막막한데 여기다 또 빚을 넣어서 그래서 제 간부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간부들도 다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 담당, 그 예산 예. 담당하는 그런 부서만 알지 다른 간부들은 몰라요. 그렇게 빚이 있는 줄.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맹점이에요. 빚을 얻을 때는 전부 다 공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과 예산 담당 그 부서 몇몇만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간부들한테 얘기를 공개를 하고 근데 그 예산 그 계장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그럼 뭐였어? 하반기 쓸 돈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제가 그렇게 짜증도 부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원들한테 공개하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 조회 때 그거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 와보니까 빚이 97억 6,400이 있고 이자만 해도 약 29억 8천이 나가요. 이자만. 그러니까 120억이 넘는 겁니다. 이런 돈이 빚이 있고 당장 그 빚보다는 우선은 기초노령연금 줄 것이 돈이 부족하고 또 환경관리원들 봉급 줄 돈이 부족하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보조금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행사 전부 다 취소를 하고 구청장 이름으로 내세운 행사는 다 없앴다. 네, 예산 다 취소하고 다 취소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행사가 약 33개인가 이렇게 됐는데 2개는 아마 전반기에 이렇게 치렀고 나머지 31개인가 되더라고요. 그거 다 취소했죠. 일단 돈도 없는데 무슨 뭐 이게 문화냐? 그 예산은 그건 세워 있었죠. 세워 있었지만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빼서 다 취소하고 그 예산을 빼서 일단은 더 중요한 데 먼저 주자.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시간의 수당, 시간의 수당을 다 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직원들도 구청장 새로 바뀌더니 주던 봉급 깎고 봉급도 깎고 예. 저 욕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드셨겠어요. 예.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그럼요. 아야 안 되겠다 박용갑 그러겠지. 그 감정이 구청장 잘못 뽑았다. 그렇죠. 기존에 하던 것을 왜 다 취소하냐. 당연할 것 같아요.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생활체육인입니다. 참 힘드셨겠네요. 예, 사람 욕 먹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제가 생활체육인인데 한 번은 이 충대 구 운동장 여기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구청장이 테니스대를 없앴어요. 없앴는데 본인들이 돈을 예. 걷어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니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사회 보시는 그 이제 뭐 사무장이나 이렇게 계시겠죠. 그분이 이제 구청장인데 왔으니까 인사는 소개시키고 예. 근데 구청장까지 했는데 취소했는데 밉기는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와서 짧게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를 붙잡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와보니 빚이 100억이나 넘게 이렇게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없고 또 환경관리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아침에 그 봉급 줄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도 생활체육 동원인데 내가 왜 이것을 취소하겠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이나 생활체육보다는 우선 먹고 어르신들 하는 거. 생계 유지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중구청이 그렇게 빚이 있고 어려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내년에 정상적으로 다시 이 행사 꼭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랬느냐고.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했었죠. 배드민턴장도 가서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고 2011년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지켰다고. 어쨌든 그 빚은 어떻게 좀 줄여진 거예요? 예, 그 빚은 좀 제가 쓰레기 청소하면서 또 이렇게 절감되는 그런 예산 가지고 작년 말부로 약 11억 8천 갚았습니다. 11억 8천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예.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조금씩 갚아가요.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 사실 그 빚이 뭐 10억, 20억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겠습니까? 못 벌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줄여가면서 아껴가면서 하는데 또 쉽지 않죠. 어떤 아, 분들은 참. 야 구청장 박용갑 구청장 안타깝다 청소하는 박용갑 구청장 네. 예, 예.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청소부가 하는 청소를 구청장이 예? 하면서 그걸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또 소신이 그래서 있겠죠. 뭐. 제가 청소부여도 좋고 청소하는 구청장에도 좋은데 다 좋다. 예, 어. 우리 중구청 깨끗하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많이 좀 인정해주고 봐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예. 정리가 되겠어요. 그럼요. 예. 예. 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듯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지금 이 방송은 또 이 중구민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한번 저 마지막으로 우리 저 카메라 보시고 예. 아, 이 말만큼 좀 꼭 하고 가고 싶어요 하는 말씀 한마디 한번 전해주시죠. 우리 사랑하시는 27만 중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해서 저 더욱더 진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진짜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가 서로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전 중구가 진짜 효에 대한 그런 문화로 확산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전광역시 박용갑 중구청장의 또 이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역시 그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고향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따뜻함, 그 마음 속에서 또 나날이 중구가 발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옆에서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자, 이 박용갑 중구청장의 앞으로의 눈부신 또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린 공감 토크 콘서트 곽성렬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곽성렬의 열린 공감 토크 콘서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